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포머 퍼드를 잡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킬러웨일입니다. 오늘은 방송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오스에서 지금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오스 블락 프로듀서, 즉 이오스 네트워크를 유지시켜 줄 사람 21명을 뽑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 이오시스 코리아 BP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제가 내일부터 근무하게 될 회사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꼭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투표이고, 그리고 이 21명이 꼭 저는 당선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투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고, 제가 이걸 링크를 한 개 남겨드릴 텐데 이걸 보시게 되면 쉽게 투표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오스를 갖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투표에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번 방송으로는 이오스 에어드랍 프로젝트 소개 1번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오스가 얼마 전에 메인넷이 런칭이 됐고, 지금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이오스 기반으로 에어드랍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뭘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크게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에버리피디아, 이오스닥, 스캐터, 이거 세 개를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정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더 필요할 경우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버리피디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버리피디아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위키피디아를 블록체인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키피디아란 이렇게 인터넷 백과사전이 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대학교 리포트 쓸 때 많이 쓰는 사이트인데, 이거에 조금 문제점들을 개선을 하고, 그리고 블록체인화를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가 크게 세 가지 그러니까 문제점이라고 하면 어쩌면 개선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수익 구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검열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북한 같은 데서는 위키피디아를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되게 딱딱한데,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다 텍스트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작성이 좀 어렵습니다. 이거를 작성을 하려면 생각보다 프로그래밍을 좀 알아야 되고 작성하는 방법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에버리피디아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시작한 회사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꽤 인지도도 있고 꽤 정보도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라고 치시게 되면 비트코인 관련된 정보가 이렇게 쭉 떠요. 근데 디자인도 되게 잘 돼 있고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버리피디아에서 아셔야 되는 게 크게 세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닥터 레리 생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위키피디아를 공동 창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현재 이 에버리피디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리피디아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검열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다 글을 기고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글을 기고하는 사람들한테 암호화폐로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에버리피디아 같은 경우 벌써 300억을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에버리피디아가 꽤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투자가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갤럭시 디지털스 이코시스템 펀드에서 지금 300억을 투자를 했고, 보시게 되면 현재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는 꽤 형식 딱딱한데, 그것보다는 에버리피디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소셜미디어 같은 형식을 띌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드랍 관련돼서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IQ 토큰이라는 이름하에 지금 에어드랍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IQ 토큰 같은 경우 총 100억 개가 존재를 하고, 그 중에서 51억 개가 에어드랍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49억 개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10억 개 같은 경우는 이 팀이 보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39억 개는 파트너십 혹은 에어드랍이 나중에 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이오스 닥 관련돼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스 닥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오스 블록 프로듀서로서 일을 하고자 하고, 두 번째로는 닥, 그러니까 Decentralized Autonomous Community, 분산형 자주권을 가진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오스 닥 같은 경우는 21명의 BP 후보 중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꽤 유력해요. 지금 보시게 되면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닥을 위한 다양한 툴을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닥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툴을 제공을 할 건데, 이는 오픈소스로 공개를 할 겁니다. 오픈소스로 공개할 경우 다른 사람들이 응용이 가능해지고, 그 말인 즉슨
EOS 닭뿐만이 아니라 EOS 발전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EOS 닭 홈페이지에 가보시게 되면 한국어 지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닭이라는 거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분산형 그리고 자주권을 가지고 있는 협력체를 만들고자 하는데, 이런 협력체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툴kit이 필요합니다. 이런 툴이 필요한데 아직 이러한 툴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OS 닭 같은 경우 다양한 툴을 제공을 하고, 이는 오픈소스로 제공이 되며, 그 말인즉슨 닭을 설립하고자 하는 누구나 이 오픈소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닭 툴kit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직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결과물은 닭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말인즉슨 EOS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OS 닭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EOS 닭 토큰 홀더가 12명의 관리인을 뽑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여기 헌법, EOS 닭 헌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규칙에 의해서 정확한 결정된 규칙에 의해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헌법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EOS 닭이 구상 중인 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투표 행사 기능, 두 번째로는 작업 제한 과정, 세 번째로는 지급 관리 체계 등 다양한 앱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EOS 닭 토큰 분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75% 같은 경우 에어드랍으로 진행이 됐고, 그리고 그 중에서 20%는 이 런치팀, 그러니까 EOS 닭을 만든 팀한테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5% 같은 경우는 EOS 닭 LDT한테 가게 되는데, EOS 닭 LDT라는 게 뭐냐면, 여기 사이트에 가보시게 되면 나와 있는데, 법률 및 금융을 인터페이싱을 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한테 5%가 가게 됐다고 지금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스캐터 관련돼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스캐터 같은 경우는 신원 확인 지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편 결제를 위한 지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EOS 기반, 이더리움 기반 다양한 DApp들과 연동을 할 수 있는 지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공하는 RIDL이라는 토큰 같은 경우는 ID 평판을 위해 사용되는 토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벌써 사용해 보셨겠지만 메타마스크라는 DApp이 있습니다. 이 DApp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더리움 기반 다양한 DApp들이 위에 지어졌잖아요. 그 DApp들과 연동을 할 수 있는 지갑 및 신원 확인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크립토키티스라는 게임을 하려면, 이더리움 기반 게임을 하려면 이 메타마스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와 비슷하게 스캐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블록체인을 지원을 해요. EOS, 이더리움 둘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EOS와 이더리움 위에 지어진 다양한 DApp들과 소통을 하면서 신원 확인 및 그리고 지갑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캐터 제품이 어떻게 사용이 될지에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한 가지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옷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경우 되게 다양한 정보를 원래 넣어야 됐잖아요. 뭐 그 카드 정보나 아니면은 어디로 배송을 할 건지, 그리고 이메일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넣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트가 아니라 또 다른 사이트에서 또 구매를 하려면 또 동일한 이 가입 절차를 거쳤어야 돼요. 근데 스캐터 같은 경우는 간편 결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의 클릭으로, 그리고 한 번만 이런 정보들을 기입하게 되면 쉽게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기입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아이디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된 정보, 그리고 개인 정보, 예를 들어서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이런 것들도 넣을 수 있고, 어디로 배송을 할 건지 이러한 정보들을 한 번만 기입을 하면 쉽게 결제를 하고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어드랍 관련돼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토큰이 배분이 되냐면, 첫 번째로는 1차 에어드랍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모든 EOS 홀더들에게 EOS ICO가 종료될 때 40 RIDL 토큰이 제공이 됐고, 그리고 2차 에어드랍이 진행이 됐는데, 이 아이디 예약을 한 5,000명에게, 그러니까 최초 5,000명에게 선착순으로 50 RIDL 토큰이 추가적으로 에어드랍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차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벌써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은 에버리피디아, EOS 닭, 스캐터 관련된 세 가지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프로젝트들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그리고 아직 많은 정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더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And I got this soda, Remy